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눠보면 메타버스 또 산업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는 정말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산업재 특히나 조선 기자재가 요 며칠 새 약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차트만 보면은 조선주는 아직까지 좀 저점인 것 같아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 조선은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맞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 없다라고 약간 내려오는 걸 계속 적금식으로 모아가면은 결국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시기부터 계속 적금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지금 이 반등에 분명히 계좌가 빨간색으로 점점 변해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바뀌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건데 역시 접근성으로 가기에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이 단기 흐름에서 어떤 단기 이익을 내겠다라고 접근성은 저는 굳이 의견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려갈 때만 접근성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조선 쪽은 계속 이익을 낼 수 있는 2023년 말쯤을 제가 그 안에 정점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순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의 이제 경기 측면에서 지금은 실적적으로 좋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되면은 조선 쪽에 대한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윤곽이 나타나고 그 결과론적으로 좀 보여지는 시점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아마 그때쯤 되면 조선 쪽의 시세가 저기 위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장기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측면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스냅 이런 쪽에 그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성이 나오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이제 인터넷 기업들의 어떤 대체적인 시장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언급하는 게 게임주가 이제 우리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쪽 관점보다는 시장의 어떤 메타버스 쪽 관련주로 게임주를 인식하자라고 했듯이 최근에 뭐 코인 시장부터 해서 게임하고 연결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 연결되는 이 연계고리가 인터넷 전체적으로 퍼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어떤 시장의 어떤 섹터를 융합해서 하나의 주도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영향력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에서 매출 감소나 이런 걸 전환점을 찾을 때 그 메타버스로 좀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그런 섹터들의 어떤 변화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짧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금 보면서 그 순환을 조금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반도체 쪽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내용 안에 모두 반도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반도체가 좋지 못하다는 흐름을 기회로 보셔야 되지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라는 걸 또 한목에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었을 때 그 하락을 조금씩 분할 매수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후의 효과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에 흔들리지 말고 단기성 대응할 수 있고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해서 뭐 지금 큰일 났다, 뭐 위험하다, 앞으로 걱정이 어때 우려하지 마시고요. 시간적인 텀을 좀 주고 지금 이 시장은 시간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지 가격적인 국면에 대해서 두려워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하락을 조금 보이는 거는 공매도 영향이 가장 주도주 흐름에서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최근에 어떤 바닥 저점에 한 번에서 조금 반등을 주는 데서 아주 일부가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데스켓 바운스 또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하락 국면으로 저점을 만들어 가는 거냐. 만들면 그 밑에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디로 또 사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시장성은 일부 조정성,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특별하게 반응이나 대응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관망세로 좀 유지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남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는 일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에 만들어지겠지만 큰 틀은 미중 무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좀 초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다. 앞으로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선주는 저번에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메타버스 시장 주도하는 이러한 상황도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반도체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역시 반도체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매수가는 38,900원인가 900원에 5%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 38,900원에 5% 맞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좀 한번 급등을 하고 이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일단 광군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화장품은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이미 시세가 나왔잖아요. 네. 한번 나왔어서 저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중국 광군제 얘기를 하면서 화장품 쪽에 너무 깊이 두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고 오랫동안 좀 머물러 계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계세요. 한 번쯤 크게 오를 수 있거든요. 그 오를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비중을 어느 늘리기에는 선에서 매도? 저는 한 어느 4만 선에서 원이요. 매도하면 될까요? 4만 원 정도에 4만 원. 왔을 때, 네, 4만 원 정도까지 그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열어주긴 할 것 같은데 그 위쪽에서 계속 또 더 가겠지라고 들고 있는데 안 가면 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세적으로는 4만 3천 원대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한 4만 원 정도 왔을 땐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1년 넘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늘리지도 말고 그냥 이 시장의 어떤 단발성으로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지만 무거운 쪽보다는 오히려 이런 가벼운 쪽이 워낙 침체가 좀 길었었기 때문에 가벼운 쪽에 한번 시세를 크게 주는 그러니까 소외됐었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이치안불 뭐 이런 화장품들 우리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한번 이렇게 급등성으로 움직일 거예요. 거기서 한국 화장품이 항상 앞서가고 코리아나 이치안불이 뭐 같이 움직여주는 흐름이니까 그 슈팅이 나올 때 4만 원대에서 꼭 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용평 리조트 예. 5,000원에 10%요. 네, 5,000원에 10%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20%였는데 6,000원에 10% 뛰었거든요. 네. 10%만 갖고 있는데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매수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용평 리조트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멘토님?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네요. 네,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골프 열풍이 워낙 심하니까. 맞아요. 네, 솔직히 골프장 관련된 기업들 아난티도 제가 남북계 얘도 어차피 남북계에 좀 엮여 있지만 그 성향만 조금 벗어내면은 오히려 더 좋은 골프 쪽 관련 섹터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아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이익을 조금씩 챙겨가도 좋을 것 같고요. 5천 원대 같으면 저점에서 잘 사신 것 같은데 좀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저는 한 7천 원 상단까지 위쪽으로는 좀 한번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자체가 회복세니까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좋지 못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부터 좀 좋지 못했지만 코로나 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하는 분위기니까 한 목표가를 한 7천 원대 위쪽으로 좀 두시고요. 저는 한 7천 원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가져가셔서 7천 원 위에서 이익을 조금씩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샘요. 예, 7만 한샘. 3천 원에 15%. 네, 한샘 얼마의 비중은요? 10만 3천 원에 15%. 네, 10만 3천 원에 15%. 알겠습니다. 매수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10월 한 12일인가 그쯤 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샘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뭐 지금 오늘 시장의 그 주도주가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으니까 좀 낙폭이 이렇게 4, 5%대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오늘 자체가 조금 약간 그런 흐름세가 좀 있는 흐름인데 참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없는데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드리기 좀 어렵네요. 지금 매수가 근처네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거 매도하고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다시 사도 되는 관점인데 충분히 이 네. 가격이나 아래에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싼 가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자리는 약간 하방성이 조금 오늘 흐름에서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위쪽 같으면은 조금 뭐 비중 조절이나 좀 기다리는 측면을 보면 되겠는데 지금 매수가 같으면 최근에 올랐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뭐 오늘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금화하고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급도 제가 보기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좀 있었네요. 외국인 매도 기간도 그걸 받아주는 느낌도 없고 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지력이 조금 훼손되는 저항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니까 저는 일단 현재 자리 매도하시고요. 그냥 조금 사지 않고 지켜보는 시간을 좀 두시고 좀 아래쪽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가 저는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려와서 만약에 이 가격대 아래쪽이면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한 88,000원대 아래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게 가격적으로는 그 아래쪽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일단 매도하시고 좀 지켜보세요. 사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네. 위니아 딤체. 네, 위니아 딤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원. 비중은요? 20%. 네, 3,900원에 20%. 매수를 언제 네네. 하셨을까요? 며칠 됐습니다. 아, 며칠 전에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겠다. 한 4일, 3, 4일 됐는데. 아, 3, 4일 정도요? 네, 네네. 일단 뭐 주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밀려서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괜찮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눌림이 잘 내려온 상황이니까 뭐 시장에 따라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좀 대응을 해주면 돼요. 장기가 아니라면 이거는 네.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올라갔다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매수가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좀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대요. 네, 그거는 뭐 어제 올랐다가 그냥 오늘 네. 시장 때문에 그냥 좀 내려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네네. 저점 좀 찍고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네. 우리 흔히 할 때 그 상승이 있었다가 지금 화면을 네네. 보시면은 좀 크게 네. 이렇게 좀 좁혀져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네네. 최근에 상승이 크게 있었던 흐름에서 올랐다가 네네. 내려와서 어떤 지지력을 좀 보이고 좀 반등을 주는데 이런 자리에서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네네. 자리에서 시장성에 어떤 큰 영향도 없고 거래도 죽어 있고 흐름성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수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세가 일시적으로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흐름에서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앞에 올랐던 시세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변동성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 없고 한번 시세 주면 위에서 팔고 떨어지면 또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신 지도 얼마 안 되셨죠? 네네, 한 네. 3, 4일 됐나.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얼마쯤에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한 4,500원 이쪽, 4,500원 부근 이쪽 하면 10% 이상 수익이 네. 나오거든요. 저도 그쪽에서 4,500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잘 보셨어요. 거기서 네네. 매도하시고 이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니아 딤체 저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뚜기. 어떤 종목이요? 오뚜기. 아, 오뚜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52만 3천 원. 비중은요? 50%. 아이고, 50%. 알겠습니다. 아, 매수한 지도 한 몇 달 되셨나 봐요. 그죠? 네, 몇 달 됐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샀는데. 오뚜기가 지금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네요, 멘토님. 네. 네. 어떻게 좀 비중도 지금 50% 꽤 많아서 네. 이걸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들고 계시고요.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은 끝없이 갈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계속 내려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음식료 업종 쪽에 좀 무게감이 있는 기업들은 방향성을 트면은 방향성을 트는 위쪽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확 올라오는데 뭐 갑자기 확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이 시간을 터무죠. 갑자기 올라오면 또 옆으로 또 늘어졌다가 또 오르고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하락으로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고 판단되니까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면 더 위에서 해서 비중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늘어나신 것 같아요. 위에서 분명히 사셨을 거고 제가 봤을 때 50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출발하신 것 같은데 그 이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점점 모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늘리지 마세요. 이제 많이 내려왔잖아요. 비중이 들어간 만큼. 그럼 올라오면은 팔 것만 생각을 하세요. 파는데 한꺼번에 다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왔을 때 쓴 돈, 그 비중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면서 내가 늘려왔던 비중들 있잖아요. 그걸 줄여나가세요.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그거 순차적으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그 이익 구조의 4% 간격으로 올라올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는 58만 원, 57만 원 조금 위쪽 라인은 회복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귀하는데 돌아갈 가격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지금 이 가격이 내려와 있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뚜기만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 전체적으로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거는 계속 내려가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 수 있는데 늘 시장이란 게 그래요. 박스권 장세 그리고 하락 이후에 박스권 장세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흐름이 그 시장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종목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하고 다르고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일부일 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투자의 일부인 거예요. 좋은 게 또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빴던 게 좋아지고 좋았던 게 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듯이. 그런 과정에 있는 거니까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멘탈적으로 이걸 팔고 다른 걸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한 1년 정도 그냥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간은 딱 정해놓지 말고요. 1년 뒤에 팔겠다가 아니라 가격적으로 57만 원 위에 올라오면은 그게 6개월 이내, 뭐 3개월 이내 오면은 가격적이 거기 오면 그냥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을 두지 마세요.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내가 1년 뒤부터 해서 팔았더니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기간인 걸 정하지 마세요.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다. 그런 기간 정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별로 본인의 기준을 정할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만 보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57만 원에 매도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1,000원에 20%요. 예, 18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많이 밀렸네요, 멘토님. 네, 많이 밀렸어요. 꽤 또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고 외국인도 뭐 계속 팔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삼성전기에 이런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목표가 17만 원. 내려가는 걸 조금씩 모아가면은 저는 내 단가가 17만 원 아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성전기가 하락세 국면으로 가더라도 목표가를 저기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만약 하락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려가는 걸 사서 거기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의 매도 정점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봤을 때 17만 원 정도 보이거든요. 네.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17만 원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12월 2일 가격 얘기하면서 삼성전기 전점이다라고 했던 게 몇 번 있었거든요. 4월달, 5월달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가격대로 다시 돌아갈 거고요. 그 가격 위로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비중을 줄이고 만약에 지금 가격적으로 더 내려온다면 14만 원대 아래쪽에서만 한 번에 또 덜렁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13만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상으로 지금 내 국면이 삼성전기가 2월, 3월 달 흐름 만들어 놓은 게 약간 아래쪽으로 쳐져 있으니까 투매성으로 다시 회복을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내려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14만 원 아래쪽에서 조금씩 사는 건 괜찮은데 현재 관점에서는 매수가 오면은 좀 팔고 비중을 조금 더 단가를 떨어뜨리는 건 17만 원 아래쪽으로 해서 내 단가를 17만 원 아래쪽으로 자꾸 낮추려고 하면서 이 같이 동행을 하면은 삼성전기는 저는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팔지 마시고 올라오면 조금 비중 조절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뱅크 72,000원 30%요. 네, 7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요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건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저번에 이거 상담도 했었던 건데 맞아요. 일단은 올라오면 그냥 그 72,000원 같으면 비중이 30% 좀 아쉽네요. 저는 그냥 이것도 목표가만 좀 잡아드리면 저는 한 7만 원 선 정도 갖고 69,500원 정도 보여지는데
그냥 이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맞춰도 되는 건데 이 가격 올라오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뭐 가격 여기 와서 딱 바로 꺾여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격은 제시해드리지만 이 가격 와서 정말 제가 얘기했던 69,500원 톡 찍고 똑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뭐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좀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올라올 때 그 변동성 안에 한 72,000원 정도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내려가더라도 또 카카오뱅크도 똑같아요. 이 69,500원대 안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했던 날 기준의 시가하고 그 상한가 가격 기준 안에서 카카오뱅크에는 중심을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뭐 올라가도 나중에 내려와도 이 자리 또 중심이 될 것 같고 하니까 69,500원 이쪽,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에서는 팔고 내려오면 조금 다시 보는 쪽으로. 카카오뱅크는 어떤 단기성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 쪽 대응하시고 다시 또 내려오면 대응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보면 어떠세요? 네? 중장기로 보면요. 중장기로 오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격대로서 내 가격이 좀 더 싸면 좋겠죠, 그죠? 싸게 사면은 중장기 동안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르면 팔고 또 아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장기라고 해서 카카오뱅크 사놓고 가만히 그냥 두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배당 성향이 좋은 배당주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동성에 장기적인 투자 뭐 이런 관점을 아까 전 또 얘기했지만 시간을 두지 마시고 변동성이 있으면 이익일 때 이익을 챙기고 다시 또 내가 봤던 가격보다 싸게 내려왔으면 또 사는 장기 투자 안에서도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쪽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아래쪽 다시 전략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BL 바이오 예. 23,400원에 10%예요. 네, ABL 바이오 23,400원에 10%.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4월인가 그때 매수를 오래 했는데 되셨네요.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매수가 왔는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그동안에도 매도 기회가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잘 어쨌든 견디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요즘 네.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벤토님. 면역 네. 항암제 이슈 이후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세요? 바이오 그냥 이런 기업들이 순환이 최근 며칠 동안 좀 돌고 있는데 그 바이오 순환 관점에서 그냥 오르면 그냥 파는 게 맞겠죠. 그냥 뭐 더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투자 받고 뭐 지분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결국 제가 또 위쪽 가격을 제시해드리면 안 팔고 있다가 올라오면 거기 또 강하면 또 들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부근 왔잖아요, 그렇죠?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부담을 좀 줄여놓는 게 좋잖아요. 저는 절반 매도하시고 저라면 제가 하는 대응을 둔다라고 하면 내려갔다 올라오고 계속 반복적인 흐름인데 여기서 또 꺾여 내려가면 다음에 못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만 한 27,000원대 정도 체크하시고 거기서 이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얘기 드릴게요. 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기업이 앞으로 항암제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 대단해지겠지 하면서 뭐 새로운 셀트리온이 되겠고 뭐 면역 항암제가 세계 최초로 뭘 만들겠지 다 상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상에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이오 학회에 대한 부분들 11월 달에 일단 바이오 쪽의 모멘텀이 이런 실적 없는 기업들의 영향력을 조금 주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기가. 그럼 그 시점에 올라와 줄 때 난 대응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폭발하려고 하면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와 주면은 27,000원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혜영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종 메디칼 7,560원에 5%.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물 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장 초반만 해도 제넨셀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와 이렇게 꺾이네요, 멘토니.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제가 이거 어제 콘텐츠 하나 녹화하면서 나쁜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 진짜요? 네. 왜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그 제네셀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 관점이 원래 이거는 주사기 업체잖아요. 주사기 업체인데 갑작스럽게 앞에서 이미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사모펀드가 인수가 되면서 작전 세력의 개입이 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너무 인위적인 시세가 있었어요. 네. 상한가가 3번 연속 나오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맴돌다가
액면 분할하고 그리고 제네셀 지분 인수하고 코로나 치료제의 연관성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개인 투자한테 물량 넘기고 빠져나가고. 저는 이 시나리오가 이런 것 같거든요. 그 시나리오에 개인 투자자분들만 코로나 치료제 연관성이 오늘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제네셀 이슈가 나오니까 관련 기업도 움직이는데 세종메디까지 지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검색해 보니까 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당하는 측면이니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변동성은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혹여라도 위쪽으로 반등성을 준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7,000원대 같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어제 팔 기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반등 주면은 한 6,700원대 라인대 한번 주게 되면 매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도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저는 저 밑에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의 반등을 줄 때 한 6,000원 중반대 부분에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달콤 러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2,850원에 35%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높습니다. 본전 탈출 가능할지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뭐 16,000원대까지 17,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 잔고 아까 공매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네. 많은 종목이라고 하네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그 공매도라는 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데서 지금 이 공매도의 공격은 시장성을 보고 들어온 공격이라고 네. 보거든요.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영향력보다는 시장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기업은 큰 문제가 없음에 그냥 시장성의 공격을 당해서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면 기대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공매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도 결국 쇼커버링이 그거 갚아야 되니까 되돌려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점이 있단 말이에요. 무적정적인 거는 그 회사의 기업적인 요소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갈 때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크게 공매도를 너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나중에 꼴등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흐름의 한 과정, 투자의 과정에서 오는 흐름일 뿐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홀딩하시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35%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없고요. 현재 관점도 기준 안에 들어왔는 지지력이 있는 자리대 와 있어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도 현재 이 가격대 안으로 돌아올 거니까 밑으로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반등 주면은 23,000원대가 최근에 그 22,000원, 23,000원 부분이 최근에 어떤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한 번에 꺾고 올라가서 신고가로 간다는 부분은 없어요. 단가 조절 위해서 매수가 부분 한 23,000원대 정도 부분, 22,000원 넘어올 때 비중 조절하시고 좀 눌림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공매도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저가 밑에 아래쪽에서 좀 싸게 조금씩 매수를 조금 다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수가 부분 오면은 일부 비중을 한 70% 정도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SS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ENM 단기 고점 같은데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단기 고점 같은데 매수 가능할까? CJ ENM 19만 원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지금 좀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내려오게 되면은 포인트를 한번 찝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눌림목은 맞아요. 눌림목은 맞는데 그 눌림에 어떤 맥점이 있을 만한 가격대는 저는 한 16만 5,000원, 6,000원대 정도 아래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은 지금부터 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다. 어느 재료적인 모멘텀도 좀 붙었어요. 눌림을 확실하게 주는 구간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 17만 원 아래쪽 더 조금 한 5% 정도 더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현재 자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래에서 보세요. 16만 원 중반대 아래쪽으로 분할 매수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 또 볼게요. 이번에는 정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터파크 7,720원에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추매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추매를 해야 될까요, 멘토님? 아니요, 저는 이거는 그냥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뭐 위드 코로나다 뭐다 얘기가 다 나오고 이제 여행에 좋다 네. 좋다 뭐 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그런 시세가 매각이나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다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파크는 시장의 어떤 이슈일 때 단발성 이슈로 올라올 때 매수가 위쪽 매수가까지도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600원 정도 라인대에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 넘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377-2169번입니다. 또 유튜브 댓글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안내인데요. 예. 81,000원에 20%인데 오래됐거든요. 이제 본전가 왔어요. 아, 어떻게 오래되셨어요. 쓰면 좋을지 못. 어, 네. 알겠습니다. 안랩이 그러네요. 요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좀 오랜만에 이 종목을 시청자님 덕분에 검색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버티셨고 매수가까지 와서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좋은 기업인데 네. 그 테마주로 정치 엮여서. 쪽으로 엮여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솔루션과 보안 쪽 맞아요. 관련된 이 모멘텀 타서 만약에 시세 줬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철수 의원 관련성을 뜨고 있으니까 저는 이래요. 지금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앞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일 뿐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다 올라오면 절반 팔고요. 나머지 절반만 조금 더 기대를 가져가서 위쪽에 한 85,000원 정도 매도가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익 챙기시고 이제 다른 전략으로 넘어가세요. 네, 이해되셨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반 매도하시고 올라오면은 85,000원이에요. 거기서 이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10% 매도하고요. 지금 네. 본전에. 그렇죠. 지금 본전에서 절반을 팔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85,000원 가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5,000원 기다리는데 안 가면은 전체가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 85,000원 나머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승인도 매수가가 8,080원이거든요. 추가 매수해갖고요. 네. 20%요. 네, 8,080원에 20% 추가 매수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승인더는 그래도 요즘 의류주들도 조금 스매스매 올라오고 있잖아요, 멘토님. 이것도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얘는 그냥 횡보하면서 박스 형태의 느낌이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의 또 반등이 한 번은 더 있을 텐데 그냥 올라오면 파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어요. 한 번은 강하게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쯤 넘어가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적으로 뭐 제가 신은 아닙니다. 근데 흐름상으로 봐도 그리고 사업적인 내용적으로 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봐도 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아닌데 작년 코로나 때 하락 이후에 회복성이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 이후에 회복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가고 있다고 판단돼서 상위 박스권 이쪽에 매수가 부분 이쪽에서 저는 한 8,3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8,300원 얘기하니까 지금 마음이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8,300원 제가 만약에 있으면 이거 위험하다 7,500원 그러면 사실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니까 바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 방송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누가 하승인더를 종목을 추천하면 거기서 덜렁 사버리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8,300원 얘기했는데 비중이 20% 같으면 이 기업성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 4천억대 정도면 비중이 어느 정도 적정히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대로 가서 8,300원 목표가로 두세요.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콜팜이. 네, 코미팜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코미팜 지금 많이 좀 밀리고 있는데 멘토니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건 전략이랄 게 없어요. 반등 시 매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 기업을 절대 싸다라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시세를 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특히나 바이오 쪽 관련성을 띄고 있는 기업들은 안 좋게 봐요. 무조건 안 좋게 봅니다. 네, 저는 무조건 아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르고는 있지만 결국 오르고 또 다시 꺾여 내려올 게 저는 보이거든요.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올라와서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이오 쪽에 갑자기 너무나도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호미팜 또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기업성이 점점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이거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는 어떤 이 밑에 하단 쪽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뭐 이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한 12,000원대 정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그 매수가 부근이니까 거의 매수가 한번 반등 줄 때 비중도 30% 들어갈 만한 기업성이 전혀 제 기준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12,0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CGV고요. 이 매수가는 32,000원입니다.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한참 됐어요, 이거. 한참. 예. 몇 달 정도 되셨어요? 글쎄, 올 봄에, 올해 봄에 봄에. 샀어요, 이거. 예.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 우리 시청자님도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오셨고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저도 이 그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 이제 11월 1일부터 되잖아요. 네. 그 얘기 딱 소식 나오자마자 사실 이 종목이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이제 영화를 극장 보러 가고 가야죠. 싶다는 영화 생각이 보러. 드니까 그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멘토님?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조금 더 가는데 재무적으로 개선되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조금 시세를 줄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뭐 극장 가서 팝콘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팝콘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하시고요. 위쪽으로 한 38,000원? 38,000원이거든요. 38,000원 정도까지 보고 매도할까요? 네네, 38,000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단기성이에요. 여기서 계속 들고 가서 CJ, CGV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지 말고 올라가는데 이 이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부분 고려해서 위쪽으로 단기 시세를 주면은 그 가격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2, 3개월 걸릴까요? 한 다음 달 정도요? 한 다음 달 정도 한번 보죠. 아니요, 저도 기간일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CGV 주가를 움직이고 막 어떤 시기에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개인 우리가 주식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다수의 의견이 합쳐져서 누군가가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끌게 되면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기간적인 부분 언제 갑자기 오를 거라는 거 맞추려고 하는 거는 뭐 신 얘기를 자꾸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생각 언제 올라갈까 언제쯤 갈까요라는 거는 저도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만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Y 파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0원에 20%요. 네, 17,000원에 20% 매수한 지도 꽤 몇 달 되셨네요. 예,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2달 정도. 알겠습니다. 선전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건설기계 쪽인데 요즘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죄다 이렇게 다 밀리면서 굉장히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저점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DY 파워는? 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뭐 건설 인프라 쪽 관련된 모멘텀도 좀 둘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오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팔 이유는 없어요. 조금 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비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20% 같으면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고요. 조금 오히려 올해 안으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내년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늘리지 않고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약간 지주격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좀 있으니까 이익 구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시장에 어떤 관심성이 폭발적으로 안 나는 기업이지만 주가는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영향력을 좀 만들어놨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내년쯤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가까지는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가격이 아래에 있다라면은 문의를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은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한유와 많이 떨어져 있던데 지금부터 분할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많이 밀렸네요. 19만 원대까지 40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네. 분할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조금 더 아래에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화학 쪽이 조금 오늘 좀 약세를 좀 많이 보이는데 예. 뭐 가격적인 매력은 저는 한 17만 원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얘기 드리지 않고요. 분할 매수 하더라도 17만 원대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17만 원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가능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와 17만 원 아래서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화 상담 또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할인이요. 네, 할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300원에 10%요. 3,300원에 10%.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등 주면 팔면 되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내려갈 것도 없고요. 네.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3,600원 정도 올라올 거예요. 3,600원이요. 100원이요? 3,600원. 네, 3,600원 정도까지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지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적인 얘기보다도 앞서 있었던 이 시세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그대로 반영돼서 내려왔는데 그 흐름성 이후에 반등을 한번 더 시도할 거거든요. 뭐 최근에 인수 참여 얘기 나왔던 부분은 배제하고요. 그냥 기술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게 3,600원대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할인 뭐 닭고기 이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쪽 생각하지 말고 순환 구조에서 한번 패턴이 만들어지고 기업 자체에 큰 리스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3,600원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매일 걸어두시고 흐름성의 어떤 변화 내리고 오르는 거에서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시세가 워낙 이 6월 달에 너무 많은 거래가 한 봉에 터지고 오르자마자 떨어졌던 흐름 속에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이 기업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쭉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3,600원 드릴 테니까 거기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3,600원에 매도하세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PM 테크.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0원, 네, 30%요. 1,450원에 30%. 매수를 언제 네. 하셨어요? 이거 1,6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물타기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KPM테크 이 종목 굉장히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 섹터죠.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간 업황 자체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후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한 조선주들은 잇따른 수주 낭보에 또 오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도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 수주 소식을 많이 들려주기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닷새 만에 지금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현재 10%에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재까지 지금 시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동방선기, 조선과 해양플랜트 배관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버스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올해 100억 달러의 자금을 관련 분야에 쏟아부을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상장된 메타버스 ETF 수익률도 고공행진하는 등 이 시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여기 엔터와 금융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특히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MP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후발주자 찾기에 또 한 번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LM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MD, 영상 표시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때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이 관련 시장이 42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신작 흥행과 차기작 기대감 속에서 이 게임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등 이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를 접목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시세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효자 종목이죠. 미르4의 동시 접속이 100만 명을 달성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도 5조 원을 달성했고요.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와 시가총액 5위 자리를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6%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7만 1,4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조금 더 종목의 포커싱이 맞게 되면서 이 모멘텀 플레이가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기서 올라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이끌어가고는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현재 코스피는 0.8% 지금 계속해서 레벨 다운 나오고 있습니다. 3,02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빠지면서 1,00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